네, 오늘은 뉴욕 연은의 소비자 전망 서베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지표를 숫자로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체감 경기는 어떤지 이런 서베이도 의미가 있거든요. 12월 뉴욕 연은 소비자 전망 서베이 결과가 업데이트가 됐죠.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서베이라는 게 이제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단이나 지역의 특징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일부 의견이 좀 과대해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늘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따라다니죠.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응답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본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이런 체감 경기, 소비자들의 실질 생각이라는 어찌 보면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은 정확도를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경제 전반 상황에 대한 현장에서의 변화가 어떤지 이런 것을 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되겠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보시게 되면 3%로 3.4에서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12월 3%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1년 1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빠르게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팬데믹 이전의 그런 범위 내로 지금 진입을 한 것이죠.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2.6까지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20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2.5%까지 이렇게 떨어진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경기도 사람들의 심리로 형성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서베이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인들 말고 금융시장에서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떤지 제가 이 BEI 팁스 물가 연동체 수익률을 갖고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매일 수익률이 집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5년 기준으로 1월 8일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2.19%입니다. 지금 보시면 2.5가 2레벨이거든요. 2.1까지 이렇게 낮아진 거, 지금 뚝 떨어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채권을 투자한다는 것은 물가가 오르면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우리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영어로 팁스라고 그러죠. 따라서 우리가 명목 국채 수익률에서 팁스 수익률을 빼게 되면 결국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보시는 차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진다. 그러면 물가채 금리, 팁스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BEI가 확대가 되겠죠. 스프레드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낮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금융시장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지금 11일 목요일 CPI 발표될 예정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또 주택 임대료 부분이 있겠죠. 향후 1년 주택 임대료 상승률 전망치도 나왔는데 이 끝부분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7.35%까지 떨어졌고,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수치는 20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가장 높았을 때가 22년 6월 달이었거든요. 이때 10.9%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23년 10월 이후에 최근 2달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주거 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푸드 가격도 보시게 되면 다시 5%대로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에서 이때가 5%니까요. 다시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재차 전망치가 5%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CPI에 있어서 주거비,
그리고 뭐 물가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심리는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소비자들 또한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고용 잘 살펴봐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일자리, 채용 관련된 심리가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경제지표로 12월 BLS 고용보고서를 살펴봤죠. 직관적인 데이터, 헤드라인 자체는 뭐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직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보면 고용시장에 있어서 급격하게 충격이 올 만큼의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실업률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용시장에 충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실업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충격 없이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하고 있다, 이런 연준의 목표가 소비자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보시는 차트가 3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 취업 전망이 되겠죠. 뭐 큰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만 이 끝부분 자세히 보시면 높았던 레벨이 살짝 낮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취업 전망이 조금 나빠진 것이죠. 23년 12월 55.9%를 기록을 했는데, 뭐 이때 당시에 비해서는 높아졌고 뭐 조금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차트죠.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이 앞으로 1년 동안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12월 37%를 기록을 했는데 보시면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전월비 1.4포인트가 감소한 결과고요. 특히 12개월 연속 평균이 39.5입니다. 40% 부분에 근접하는 게 12개월 연속 평균인데, 그거의 밑동 결과를 나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향후 1년 실업률 상승 전망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3개월 취업 전망, 단기 취업 전망이 소폭 악화됐기 때문에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실업률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실질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고용시장의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 자체가 지금 상당히 후퇴하고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불어서 향후 1년 동안 직장을 잃거나 그만둘 확률도 보시게 되면 13.4%로 바닥에서 높아지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현재 낮은 레벨이죠. 전반적으로 고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은 고용시장이 흔들릴 만큼의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만큼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 자체가 상당히 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실 지난 BLS 고용보고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은 흐름입니다. 고용시장이 확장하고 있지는 않죠. 점차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급격하게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번 서베이에서도 재차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장기, 중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고용시장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 소비를 줄일 만한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소비를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뉴욕 연은의 소비자 전망 서베이 중에 대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해서 대출 받는 게 지금 어려워졌냐, 조금 나아졌냐, 뭐 이런 응답 비율인데요. 지금 요 밑에 부분만 보시면 되죠. 조금 어려워졌다, 많이 어려워졌다.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비율이 지금 계속 이 끝부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 앞으로 미래 1년 동안 대출 받는 게 어떨 것이냐. 조금 어려워질 것, 많이 어려워질 것. 역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여전히 3개월 연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이 끝부분이 이번에 좀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2년 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전체 레벨 자체가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이 떨어진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코로나 직전 수준 레벨하고 비슷한 레벨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좀 많이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고용시장에서의 급격한 위축을 예상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비를 이어가면서 물가를 잘 잡겠다라는 연준의 목표가 실제 실물 경기를 몸소 느끼는 소비자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물가 자체는 높은 수준이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상승률의 둔하지 여전히 물가 자체는 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번 오르게 되면 떨어지지 않죠. 음식값이 떨어지는 것을 살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실제 경기를 체감하는 분들의 느낌은 여전히 경기가 팍팍하다라고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이런 서베이 조사를 보면서 살펴보고 싶었던 그림은 실물 경기를 몸소 느끼는 소비 주체들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물가에서는 임대료가 있겠죠. 임대료에 대한 부분 또는 푸드 상승률에 대한 부분. 이게 최근 데이터로는 크게 하락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주거 물가가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화인 중고차 도매 가격도 MOM으로 마이너스 0.5%, YOY로는 마이너스 7% 하락했습니다. 21년 12월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1%나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CPI에 반영된 중고차 소매 가격은 여전히 일부분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죠. 중고차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의 시차가 한 3개월 정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의 점진적인 하락세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로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지수가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는 소비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출 접근성을 통해서 소비 여력의 유지를 살펴봤는데 크게 나빠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받는 게 오히려 조금 수월해진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이는 며칠 전에 살펴봤던 고용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살짝 반등하는 것과 함께 살펴보면 실질 소득으로 인해서 소비가 계속 지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흐름이 전망이 되는 것이죠. 어제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었는데,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 그 내막 자체가 물가가 잘 잡히는 건 좋지만 일자리를 통한 고용시장이 견고함, 그리고 대출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된다라는 등을 놓고 봤을 때는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볼 만한 그런 서베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리 하락분을 만회하는 것으로 거래가 마감됐는데, 거기에 유가도 크게 떨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뉴욕 연은 소비자 전망 서베이를 통해서 실질 소비자들이 미국 고용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가가 잡혀가는 건 채권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건 한마디로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다소 이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현재로는 연착륙에 대한 서베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연착륙에 대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와 이런 결과들이 많은데요. 당연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 딱 멈춰야 연착륙이지, 이게 가속화가 돼서 더 나빠지거나 더 안 좋은 악화되는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대중들의 심리의 반응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뉴욕 연은의 서베이 결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